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강원 영서 20에서 70mm입니다. 모레 예순 강수량은 강원 전역 5에서 10mm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간 강원 전역에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특히 강원 영동에는 이번 주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릉시에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농어촌공사가 강릉 오봉댐 방류량을 크게 늘려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강릉시가 올해 같은 가뭄을 재차 겪지 않도록 가뭄 대비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 그 내용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방류 일주일째를 맞는 강릉 오봉댐.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농어촌공사는 방류량을 초당 30톤에서 초당 37톤으로 늘렸는데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남대천 수위는 이제 제방 부근까지 높아져 주차된 차량 소유자들과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초안을 마련하고 있어 강릉시의 가뭄 대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적기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상수원 오염 등 치수장애에 대비하여 대체 수원 개발과 정수장 간 연계바로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강릉을 다녀가며 내놓은 각 부처의 가뭄 대책 예산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강릉시는 우선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도 가뭄 대응 예산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처나 지도에서 같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화장실 양변기의 1회 사용량을 기존 12리터에서 3.5리터로 줄이는 절수 시설을 올해 38곳에 시범 설치했는데 내년엔 예산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 시민이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천만 원의 시범 사업을 했지만은 그 효과를 보면서 내년도엔 더 저수 설비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 만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급한 이제 우리가 가뭄 대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여기에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해 가뭄은 지나갔지만 내년, 내후년에 또 다른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대책들과 이에 맞춘 예산 수립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올해 상반기 희귀식물 이식 작업을 거쳐 케이블카 지주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식 작업 현장을 찾은 환경단체가 식물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양양군은 다음 달 예정대로 벌목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거론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질문자는 각종 소송과 현장 검증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은 행정소송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벌목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많아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며 검토하고 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보낸 답변을 보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공익성을 전제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양양군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환경단체는 지난 6월 희귀식물 이식 작업이 완료됐다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예정 구역을 살펴본 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귀 식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벌목 작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희귀 식물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 대책 추진을 전제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희귀 식물 조사와 이후 검증 작업이 부실했다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현장 상황이었고, 희귀식물 이식 대책을 재수립하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원주지방환경청은 희귀식물 이식에 대해 절차대로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 역시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과 벌목 작업을 위한 협의와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벌목 대상 나무를 지정하고 벌목 범위와 베어낸 나무 처리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해 말이면 케이블카 사업의 조건부 공원구역 사업 시행 허가가 끝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조건 이행 여부가 허가 연장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합니다. 강원도청 등 강원 지역 주요 기관들은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내년 지선을 앞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강원 지역 감사 대상 기관과 주요 현안들에 관심이 쏠립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건 오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청에 대한 현장 감사입니다. 행안위는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강원도청 이전 사업, 레고랜드 사태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본격적인 국정감사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부채 비율이 700%인가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200%대로 지금 내려왔는데 실제로 뭔가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22일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주목됩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최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강원대병원, 강원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도 다음 주에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 지역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강원도가 지역균형 발전에 좀 더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중요한 SOC라든지 주요 산업에 관련된 투자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접경 지역에 대한 사안을 국방부가 좀 융통성 있게 지역 민생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들 이것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국정감사 직후엔 내년 예산 정국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차례로 이어지는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연일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수확철을 맞은 벼농가가 울상입니다. 비 때문에 땅이 질어 수확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다 자란 벼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난했던 더위를 이겨내고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 수확의 기쁨이 충만한 계절이 다가왔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나달이 빼곡하게 들어차 이제 수확만 남은 다 큰 벼들이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논 가장자리 한가운데 할 것 없이 누워버린 벼들이 눈에 띕니다. 일부는 물에 잠겨 그대로 다시 싹이 텄습니다. 수확 시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벼들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일대 대부분의 논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계로 수확을 해야 하는데 땅이 질어 작업을 할 수 없고 젖은 채로 추수를 하더라도 수분 함량이 높아 쌀 판매는 물론 보관상에도 문제가 생겨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늦여름 초가을 태풍을 걱정한 적은 있어도
장마같이 연일 이어지는 가을비가 야속하다며 뾰족한 방법 없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태풍은 안 왔어도 많이 쓸어서 싹이 난 편이라서 수확을 해도 쌀로 사용할 수 없는 편은 많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근무 일정까지 짰던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벼 수확에 쓰이는 콤바인 등 매년 이맘때면 제비를 뽑고 순서를 정해서 써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농기계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세워져 있습니다. 추첨해서 신청도 하셨는데 지금 비 오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도 보면 10월 거의 1일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실제로 원주를 보면 9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비가 온 날이 더 많았고 10월에는 사흘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강원 전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역 농협들은 올해 벼 수매 일정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7일 동안 강릉을 찾은 관광객이 약 137만 명으로 역대 명절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7만 명보다 57% 증가한 규모로 특히 추석 당일인 6일에는 23만 8천 명이 방문해 역대 1일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시는 긴 연휴와 가뭄 해소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으며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 19만 4천 대에서 27만 3천 대로 늘었고 철도 이용객도 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척 도계 지역의 경제진흥 사업인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삼척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해당 사업에 포함할 장비 선정과 시설 운영 방식, 인허가 절차 등을 우선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를 갖추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음식문화도시 속초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를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속초 음식문화에 기반한 삶의 애환과 지역 식재료와 수산업, 관광도시로서의 활력 등 속초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콘텐츠입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9일 오후 5시까지로 1, 2, 3순위까지 각 한 팀씩 모두 3팀을 선발해 총 상금 600만 원을 시상합니다. 정성군이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둥산 억새축제에서 민둥산 관광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정성군은 민둥산 운동장 중심으로 한 축제 공간에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 추진한 민둥산 브랜딩 사업 결과물과 상징 조형물, 체험 공간 등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민둥산역 주변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일대 교통과 편의, 상권, 문화 인프라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국내 5대 억새 군락지와 움푹 들어간 돌리네 지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둥산 일대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속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한 시민이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개관 11년을 맞은 속초 국민체육센터의 이용객을 지난달 기준 올해는 19만 9,300명, 누적은 177만 1,15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수영 강습과 어린이 생존 수영,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 등 34개의 강습반이 꾸려져 915명의 수강생이 활동하는 등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 태백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를 모두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태백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자를 매월 25일 선착순으로 접수했지만 새벽부터 줄을 서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00% 추첨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강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 온라인과 방문으로 접수하며 전자추첨 결과는 휴대폰 문자와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안내됩니다. 강릉시와 강릉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노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강릉 아산병원 노사는 전 직원 1,900명에게 임금 협상에 따른 복지 포인트를 1인당 20만 원씩 모두 3억 8천만 원 상당의 강릉페이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병원 측은 직원 복지 향상과 함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선군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정선군을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선군의회는 오늘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정선군이 2021년부터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과 중앙부처 협의를 추진해왔고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속초 대포항에서 출항한 배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속초해경이 나흘째 대포항과 양양 물치항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3시쯤 속초 대포항을 출항한 어선은 1인 조업을 하는 자망 어선으로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해경이 출동한 결과 선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빈 배만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한편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30에서 60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1.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